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패즈 로직. 오늘은 종합 정리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들만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이니까 이전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기회로 갖고요. 이전에 강의할 때 확실히 이해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로직의 작업 환경, 그다음 부품 제작과 편집, 부품 삽입과 편집, 신호선의 연결과 수정, 버스선의 연결,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변경, 예, 여기까지 잘 기억나죠? 그리고 7장의 설계 규칙 변경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리포트 파일과 넷리스트 파일 설정하기, 물론 출력하는 과정 설명하겠죠. 페이지 로직에서 OLE 기능을 사용하기인데 9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그 도면을 PDF로 출력하는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라우터, 이게 세 가지 파트를 학습하게 되거든요. 뭐 페이지 라우터 같은 경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페이지 로직과 페이지 레이아웃 두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이니까 옆에다 페이지 로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설명하는 내용을 잘 따라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제2장 부품 제작 및 편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 이제 들어갑니다. 기초 지식, 주변 지식들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게 더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기본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것들이 보다 잘 정돈돼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고요. 좀 용어적인 거나 썰을 주변 지식도 자꾸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앞에서 만든 그런 라이브러리들, 또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은 여기 밑에 보면 페이지의 주요 폴더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저장합니다. 멘토 그래픽스, 페이지를 개발한 회사 이름이 멘토 그래픽스거든요. 그 회사가 제공한 거는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되게네요. C 설치된 장소겠죠. C의 멘토 그래픽스 밑에 페이지 버전. 아, 내가 사용한 건 9.0, 이거 10점대네요. 여러분이 쓴 건 아마 그 페이지 멘토 그래픽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으면 10점대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버전 V는 여기 버전이고요. X는 10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다음 SDD 홈이라는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또 있고요. 이 속에 지정한 이름으로 쭉 저장이 됩니다. 아마 내가 앞에서 TI라는 TI라는 폴더가 만약 그 속에 들어가겠죠. 한 폴더에 그게 다 있다고 그러면 너무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음, 어, 회사에서 제공된 거, 소프트 개발사가 제공된 거 여기 들어간다 알면 되고요. 그다음 내가 만든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내가 만든 건 내 개인 폴더에 집어넣을까? 아니죠. 그랬다가 내가 데이터 파일을 갖고 다른 PC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또 프로그램 설치하는 장소가 다 틀릴 수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설치하면 차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라이브러리는 다 동일한 장소에 들어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기본으로 제시되면 그거 저장하면 되고요. 좀 능숙해지면 좀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파일 구조 같은 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설치할 때 아무런 지상 내가 옵션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에 선택이 됩니다. C의 멘토 그래픽스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작업하고 저장하는 디자인 파일들 있죠. 페이지 로직에서 파일을 저장하면 이건 C의 페이지 프로젝트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요 정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설계한 거를 제출하거나 남한테 보내고 싶을 때 또는 다시 불러내서 보고 싶을 때 그때 내 디자인 파일은 페이지 프로젝트에 들어 있고요.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설치된 장소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밑에 들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라이브러리 만들기, 그 다음에 파트 에디터, 파트 부품이라는 소리잖아. 예, 부품 만드는 과정, 또 파트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왜 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라이브러리 기존의 페이지에 제공된 라이브러리 지금 시스템 라이브러리 그냥 불러 쓰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사회에 나가 보면 또는 업체에 나가거나 아니면 부품 그 가게에 가 보면은 전에 보지 못한 이상한 부품,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새로 개발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걸 쓰고 싶은데 기능은 동일하지만 부품의 모양이 변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쓰는 핸드폰을 한번 봅시다. 핸드폰도 초기에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변했죠. 한동안은 핸드폰이 나왔을 때 점점 작아지는 추세였거든요. 옛날 피처폰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나왔던 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고 이 핸드폰이 핸드폰 그러니까 전화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기가 돼버렸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는 인터넷도 연결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화면이 커야지 제공되는 영상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보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점점 커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점점 커지고 또는 뭐 패드 또는 태블릿 이런 걸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졌죠. 예, 그런 겁니다. 새로운 부품은 자꾸 등장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한번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서 계속 쓰는 거잖아요. 기존 거를. 그럼 새로운 부품에 대한 정보는 없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새로운 부품이 나왔을 때 사용자는 그걸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때 어디다? 라이브러리에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등록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파트 에디터가 하는 일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 데칼 얘기 많이 했죠. 데칼. 이 데칼이란 용어는 페이지에서는 다 데칼이란 용어로 그림이라고 씁니다. 근데 페이지 말고 또 뭐 비슷한 게 뭐 캐드스타나 오아캐드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트라고 그래갖고 어떤 전자 부품이 나오게 되면 그 부품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자료들이 다 문서화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 문서화된 그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 시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트. 시트란 말 많이 나오네. 예, 어디든지 다 있어. 인터넷에서 데이터 시트라고 하면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품 이름을 치고 그다음에 데이터 시트라고 딱 치게 되면 PDF 파일로 된 문서가 딱 제시가 되고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풋프린트란 말로 해서 어떤 부품의 외형 정보, 기능 정보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풋프린트는 외형 정보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풋프린트란 말, 데칼이란 말 섞어서 쓰면 됩니다. 시중에 나가면 데칼이란 말 모릅니다. 캐드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쓴 사람만 데칼이란 말을 알고요. 부품 외형 정보는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정보 어디서 데이터 시트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풋프린트 데이터 보면 PCB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풋프린트가 뭐예요? 우린 데칼 정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풋프린트가 데칼이지. 풋프린트가 뭐라고 그랬죠? 발자국이거든요. 발자국이란 왜 발자국을 쓰지? 예, 부품을 놓으면 부품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금 캐드, 페이지 로직, 페이지 레이아웃 쓰는 이유가 뭐죠?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그림 그려서 실제 부품 모양과 연결시켜서 이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 부품 모양 들어갔죠. 이게 이거라고요. 이게 여기 저항 그림도 이게 풋프린트예요. 그래서 실제 부품의 외형 정보, 외형, 겉 모양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파트 타입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가 뭔지, 라이브러리에 등록되는 그 부품 정보를 만드는 과정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실제 만드는 건 하자. 일단 이번 시간에 못 할 거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화면에서 작업을 하는지 작업 환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라이브러리 이건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이런 캐드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죠. 내가 여기다가 회로도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뭐 저항도 갖다 캐패시터도 갖다 놓고 TTIC도 배치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다 내가 할 때마다 번번이 그려서 쓸 수는 없지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저장해 놓은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캐드 소프트, 이 캐드는 일렉트로닉 전자 캐드라 이 캐드란 말을 씁니다. 앞에 아마 기초사항에서 나왔던 용어 같은데 여기서 부품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여기는 부품 정보가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편하게 쓰는 거거든요. 엔드 게이트 쓸 때마다 그림 그려 쓸 수 없잖아요. TTLIC 그 많은 걸 내가 언제 다 그리고 있어요. 회로 설계할 때마다 이건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불러다만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전자부품 계속 새로 개발이 발명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쓰는데 새로운 부품이 나와서 진짜 좋은 거야. 꼭 쓰고 싶어. 근데 회로를 어떻게 그리지? 그럴 때는 디자이너가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 사용자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 프로그램과 같이 깔리는 걸 기본 라이브러리,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네, 이건 다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PCB 관련된 이런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실제 부품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시간 되면 또 이건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나온 부품이라 내가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 이런 걸 사용자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된 모든 라이브러리는 멘토 그래픽스 밑에 해당 버전에 또 있겠죠. 거기 밑에 보면 SDD 홈이란 폴더가, 그 속에 라이브라는 폴더 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는 모든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패즈라는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워킹 디렉토리 지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위치가 C 드라이브의 패즈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파일 저장할 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사용자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 따로 할까? 라이브를 한번 만들면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가 용이한 것, 남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갖다 놓은 거고요. 내가 그리는 거는 자주 쓰니까 여기에다 저장시킨 겁니다. 예, 라이브러리 만들기 메뉴는 패즈 로직에서 보면, 패즈 로직 메뉴에 보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는 화면이거든요. 여기도 라이브러리 매니저 리스트가 있고, 여긴 크리에이트 뉴 라이브러리가 있고, 어트리뷰트 매니저라는 게 있네요.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걸 한번 딱 클릭해서 열어보게 되면은 많은 목록들이 나올 겁니다. 즉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막 간단히 보려고 그러면 여기 매니지 라이브러리 리스트를 딱 요거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라이브러리 리스트가. 그래갖고 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모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걸 할 거거든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Create New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창이 나와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과정은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매니저 라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런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 쭉 처리가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건 뒤에 영상에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라이브러리 내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 보면 필터스 되는데 라이브러리 여기에 이제 원하는 정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시되는 것 중에 정보가 라이브러리에는 데칼 정보도, 여기는 다양색 데칼이라고 했는데 좋네. 아까 보면 CA 데칼, 뭐 PCB 데칼 이렇게 나눠졌었죠. 데칼 정보 들어있고요. 그다음 파트 정보 들어있고, 로직이라는 게 있네. 여기 라인 들어있는, 이거는 아마 라인이니까 그림 정보, 그 선의 모양 아니면 양식의 그 라벨 부분 모양이고요. 로직은 여기 그림으로 쉽게 요거 노아 게이트네요. 심벌이네.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그 그림 정보. 요건 실제 부품 같이 생겼죠. 요거는 패즈 레이아웃에서 보는 그림. 이거는 일반 부품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된, 그것만 선택해서, 필터잖아요. 선택해서도 볼 수 있는 화면 같습니다. 어쨌든 패즈 로직에서 파일, 라이브러리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Create New 라이브러리를 눌러가지고 이름은 스타디라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만들기 파트 에디터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건 일반적인 패즈 로직 프로그램입니다. 파트 에디터 그 속에 들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파일에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파일에 있죠. 이런 창이 나옵니다. 아까 보였던 그 그림 있죠. 오케이. 들어있네요. 이걸 누르게 되면 파일 목록이 쭉 나오죠. 파일 목록이 나와서 현재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Create New 라이브러리, 매니지 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뉴 라이브러리 누르게 되면 아까 그런 게 나오고요. 매니지 라이브러리는 그런 목록, 어트리뷰트 매니저 누르면 이런 속성 창이 나와서 이건 설명이네. 너무 빨리 넘어갔나? 그리고 여기 필터 누르게 되면 데칼 정보만, 파트 정보만, 라인 정보만, 로직 정보만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Create New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라이브러리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위치 확인해 보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라이브러리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아까 스타디로 하자고 그랬죠. 밑에 확장자 PT9이라고 나오네. 파트 타입이라고 그랬죠. 요거.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라이브러리 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직 그림을 그린 건 없죠. 방만 만드는 거. 오늘은 방 만드는 것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난 스타디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목록이 들어간 거 봤을 겁니다. 목록이 굉장히 많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눌러가지고 필터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뭘 눌러도 안 나옵니다. 밑에도 안 나와. 왜? 만들어둔 게 없으니까. 예. 매니지먼트 라이브를 딱 눌러서 보면 맨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목록이 표시가 되게 되는 이때는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요 리스트에 있는 것 중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검색하면서 부품들을 찾아내거든요. 내가 새로 만든 걸 맨 밑에 놓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위에부터 목록을 다 뒤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금방 알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잡으라고 선택을 업 버튼 뚜뚜뚜 눌러서 맨 위로 갖다 놓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맨 위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만든 걸 최우선으로 검색을 하게 돼서 더 빨리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 라이브러리 어트리뷰트 누르게 되면 이거는 정보들이 들어가거든요. 어트리뷰트 정보 이건 아무런 의미는 없고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기적 특성이나 또는 회로 레이아웃 하는데 보탬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한 그냥 부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해내는 거죠. 라이브러리 매니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요.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 갖다 놨냐에 따라서 처리 속도가 좋고 지금 이제 커먼이라는 라이브러리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나오네. 눌렀더니 데칼로트 그림들 나오죠. 이런 것들 쭉 누르니까 여기 그림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D 타입입니다. 다리가 없이 그냥 위에 붙이는 형태거든요. 쭉 나옵니다. 보자 뭘 볼까 내려봐. 지금 라이브러리 요런 거는 이해하기 쉽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패드가 긴 거 보니까 SMD 타입 부품이네요. 그래.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적 특성 정보죠. 그림 없음. SO 타입이네. SO28. SO 타입인데 28이면 핀이 24. 대부분 숫자들은 핀의 개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28개짜리고 라인은 이런 선들 요런 거 요것도 들어가네. 이런 그림들 이런 건 라인에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자, 같은 라이브러리 속에 커먼이라는 라이브러리 속에 들어있는 거 지금 우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스타디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 ABCD 용리 그리고 로직 이거는 이제 페이지 로직에서 사용하는 그림들이겠죠. VCC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림 실제 IC 같은데 IC는 아니네. 헤드 부분도 없고 핀도 좌우가 대칭도 아니고 이거 상징적인 심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엔드게이트 오화 게이트라는 부품은 없잖아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 있는 거죠. 로직 오케이. 아까 데칼에는 PCB 상에 나오는 거, 로직에는 패즈 로직 상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레이아웃에서 쓰는 거, 로직에 쓰는 그림들이 들어 있었고요. 라인은 양쪽에 다 쓰겠죠. 그렇죠. 그림 그리는 거니까. 패즈 로직에서도 이 테두리선 같은 거 그려줄 거고요. 여기도 있죠.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도 필요하면 페이지 레이아웃은 실제는 이런 그림을 집어넣지는 않는데 옆에 도움, 실크 이런 거 할 때 사용이 되죠. 그렇군요.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 만드는 과정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선택하면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나오고요. 거기서 뉴 라이브러리 누르게 되면 창이 나와서 내가 스타디라는 이름 줬죠. 그리고 목록이 쭉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목록이 제시되는데 맨 아래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 매니저 보고서 맨 아래 나온 거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맨 위로 끌어올렸죠. 왜? 나중에 내가 필요한 부품을 불러낼 때 그 목록을 다 뒤져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으면 반응 속도가 느릴까봐 올려놓은 겁니다. 또 내가 무슨 작업을 할 때 맨 끝에 있으면 그 목록 순서가 또 유지가 되거든요. 찾아갈 때 귀찮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누른다는 거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 만든 패즈 로직 라이브러리 들어있는 그런 것들 얘들이죠. 얘들 이렇게 된 심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이트 이거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건 필터지만 그림은 동일해요. 그리고 이런 이 선을 뭐라고 그랬죠? 커넥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게 기본적. 그리고 아까 보면은 데카 그림들 3D 객체 이런 얘들이죠. 얘들. 예, 텍스트라든지 선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것들은 다 그것도 라이브러리에 등록된다고 그랬어요. 불러쓸 수 있다는 거죠. 자주 쓰는 모양. 그리고 요 내용들이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4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어디에?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면 데칼
이런 부품에 대해서 데칼, 로직 이런 게 들어 있고요. 참고로 라인이란 정보도 들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데칼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사용이 됩니다. 로직은 페이지 로직에서 사용이 됩니다. 아까 이거 CA 데칼이라고도 했어요. CA 데칼이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이건 PCB 데칼이라고 나오기도 했고요. 용어가 혼용돼 쓴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라고 나온 건 부품 정보입니다. 나중에 저장할 때 PT라고 저장된다고 했죠. 파트 타입. 이거는 그 부품에 대한 정기적인 특성, 설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D 라인, 또 라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2D 라인이죠. 이건 부가적인 그런 참조 그림이나 선 모양들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쪽에 그림이 또 자세히 설명이 예를 들어 그려놨네요. 이렇게 되네. 예, 이런 부품이 있어요. 이게 실제 부품이죠.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아니 회사에서 이런 TTL IC를 만들었어요. 이 몇 핀짜리지? 14핀짜리야. 그리고 7번 핀이 그라운드고 14번 핀이 VCC로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회사마다 틀리게 만듭니다. 이런 거는 데이터 시트라는 걸 본다고 했죠. 이런 전자부품이 나오게 되면 회사는 그 부품에 대한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건 7400 난드 게이트가 7400이네요. 텍스트 인스트루먼트사에서 만드는 7400은 여기 있네요. 인풋이 2개짜리 난드 게이트고 이런 게 4개 들어있다. 그리고 얘는 14핀을 가진 패키지다. 패키지는 부품의 외형 모양을 얘기합니다. 뭐 같은 건데 데칼 썼다가 뭐 풋프린트 썼다가 패키지 썼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고요. 물론 사용된 분야에 따라 좀 다른 뜻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는 다 데이터 시트에 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데이터 시트에 들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요 속에 있는 논리적 기능만을 뽑아낸 게 CA 데칼이 됩니다. 어디에서 사용하죠? 로직에서 사용합니다. 얘는 낫 게이트 연산을 해야 돼. 요것도 뽑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PCB 레이아웃에서, 즉 패즈 레이아웃에서 실제 부품이 장착하는 그 위치에다가 요 모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안내선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걸 PCB 데칼이라고 합니다. PCB 데칼. 이것도 물론 데이터 시트에서 보고 그리는 겁니다. 아니, 이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핀의 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핀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 물건 사다 보면 되죠. 물건 사다 보면 그냥 핀만 있지, 이 핀의 이름이 뭐고 무슨 기능을 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그걸 갖다 쓴다는 거죠. 라이브에 들어가는 것 중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데칼 로직, 그게 데칼은 PCB 데칼이고 로직은 CA 데칼이야. 즉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그림이고 패즈 레이어 사용하는 그림이야 라고 한 거고요. 파트라고 한 거는 요 그림, 데이터 시트에 이 그림을 갖고 파트는 뭐야? 그럼 이 그림을 직접 집어넣는 아니죠. 요거 데이터 시트를 보고서는 이런 그림 정보를 추출해 사용을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전기적 특성 정보는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름이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 있네요. 여기 파트 넘버도 들어가고, 여기 코스트 가격도 들어가고, 설명도 들어가고, 매뉴팩처 제조사도 들어가네. 이런 게 아까 보면은 그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보면 라이브러리 어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CAD 소프트웨어가 화면에 그림의 형태로 내가 원하는 도면을 그리기는 있지만 실제로 저장이 될 때는 그림으로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실제 저장된 그림이 저장되지 않아요. 그게 일종의 어떤 연결도, 뭐와 뭐가 연결된다 이런 목록, 글자로 저장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품도 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핀이, 여기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건 난드 게이트야. 그리고 1번 핀은 무슨 기능을 쓰게, 1번과 2번일 때 무슨 기능, 이렇게 여기에 그게 정기적 특성이 다 열거를 시켜줍니다. 이게 다 파트 정보입니다. 파트 정보예요. 이것까지 만들어주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활용을 할 건데, 어쨌든 정기적 특성 정보가 들어간다, 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7400 파트 타입에 대한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내용은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트리뷰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건 뭐 이거 똑같은 겁니다. 데이터 시트에 있는 것 중 논리적인 거는 이렇게 잘랐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로직이라고 한다라고 한 거고요. 이런 모양, 즉 실제 부품의 명은 데칼이라고 해서 PCB 데칼로 잘라서 등록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정기적 특성은 여기다 지금 파트에 이런 정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야 하나. 하나를 갖다가 나름대로 관리하기 좋게 구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페이지 라이브러리 지금 동일한 내용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페이지 라이브러리 데칼 뭐라고 그랬죠? 그냥 데칼이라고 나오면 PCB 데칼 얘기하는 겁니다. 잘 판단해서 보면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고요. 더 쉽게는 데칼은 그림이네. 그림 어디 쓰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로직은 뭐죠? 로직 그림 이것도 그림 아닌가? 페이지 로직에서 쓰는 그림 상징적인 그림이다 해서 로직이란 말 쓰고 이거는 데칼 그림이다 해서 데칼이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은 준수하고 있거든요. 파트는 전자 부품을 얘기하는 거고 전자 부품에 대한 정기적 특성 정보들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 특성 정보는 로직에서도 불러 쓰고 레이아웃에서도 갖다 씁니다. 그렇지만 로직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로직에서는 이 정보를 갖다 쓰는 거고 여기 연결시켜 쓰는 거고요. 레이아웃에서는 이 PCB 데칼 정보를 갖다 쓰죠. 그밖에 이거는 뭐 여기 있듯이 뭐 슈트의 양식, 그 틀, 그다음 제목 박스, 2D 라인 글씨라든지 선 같은 걸 여기서 관리합니다. 페이지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파트 에디터 이런 그림 라이브러리에 등록되는 그 로직이라든지 데칼을 그리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파트 에디터라고 합니다. 파트 에디터는 페이지 로직에서 사용합니다. 로직 속에 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심벌을 디자인합니다. 상징 그림을 디자인한다는 거죠. 이걸 선택해서 하는 방법은 그 페이지 로직 메뉴 중에 보면 툴이라고 있습니다. 툴에서 들어가면 파트 에디터라고 요 툴 있죠. 여기 들어가면 파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화면이 샥 변해버립니다. 이 변한 화면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파트 에디터 동작하는 거 살펴봅시다. 맞아. 페이지 로직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뉴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좋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왔죠. 여기 양식, 슈트 양식도 나왔고요. 여기 툴스에 들어간 파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예요. 이걸 딱 선택하게 되면 화면이 변합니다. 다 변했죠. 좀 이상하네. 아웃풋 윈도우도 없어지고 익스플로러도 변했고 메뉴도 다 바뀌었어요. 맨 아래 보면 엑스트 파트 에디터라고 되어 다 바뀌었네. 완전히 툴바도 변했고 셋업 툴 뭐 기능 help문 유사한 거 들어있겠죠.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늘 에디트가 제일 중요하죠. 빠져나갈 때는 엑스트 파트 에디터를 눌러주게 되면 다시 페이지 로직으로 나옵니다. 여기 스케매틱 캡처 스케매틱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파트 에디터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꼭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자세히 보면 파트 에디터라고 나옵니다. 여기 파트 에디터라고 해서 이 제목을 보고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테두리 선이 안 나오죠. 슈트 양식이 안 나온다는 걸 참고해도 되고요. 어쨌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심벌을 그릴 때는 파트 에디터로 들어가는구나. 파트 에디터는 페이지 로직에 들어있고 툴에 들어가서 파트 에디터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화면이 변하면서 부품을 직접 그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회로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부품을 그려주는 상태. 파트 에디터 들어가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파트 타입은 라이브러리에 등록되는 부품의 이름입니다. 파트 타입 아까 위자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파트 타입 하거든요. 파트 돼 있던 거예요. 부품의 이름. 이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부품을 추가하려면 이게 있어야지만 나머지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부품에 대해서 정보를 라이브러리에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CA 데칼 들어가야 되고요. PCB 데칼 들어가야 되고 정기적 파라미터 값들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서 그림 잠깐 보여줬는데 페이지 로직에서 쓸 것들 들어가야 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쓸 것 들어가야 되고요. 그에 대한 정기적 특성 정보가 있어야지 이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파트 타입은 부품의 이름이고 그걸 구성한 요소는 논리적인 그림, 실제 그림, 그리고 설명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파트, 데칼도 PCB 데칼, CA 데칼 이렇게 나눠줬고요. 아까 그리고 또 그림 정보가 빠졌네. 그림 정보 하나 더 추가되겠네요. 파트 타입을 구성하는 요소들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파트 타입 샘플 들어놨습니다. 앞에는 간단히 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실제 보죠.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7404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각 핀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이런 이름이 이런 이름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번호는 이렇게 부여됐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파트 타입, 파트 이름은 7404가 되는 거고요. 이거 CA 데칼은 인버터 아니야. 인버터 낫게이트 요거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얘 그림.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PCB 데칼은 PCB 그림. 이 전체 그림.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 파라미터, 정기적 어떤 변수들인 값들인데 이런 파트는 이런 거죠. 이 부품은 핀이 토탈 몇 개? 14개. 그 중에 12개 중에 6개는 로직 게이트. 요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핀이 토탈 16개 있는데 그 중에 VCC는 어디? 하나. 몇 번 핀? 14번 핀. 그라운드는 어디? 몇 개? 하나. 몇 번 핀? 7번 핀.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그럼 14개 중에 2개, 12개는 어떻게 연결돼? 지금 현재 낫게이트죠. 그러면 낫게이트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12개 핀이 12개 아니죠. 입력과 출력으로 나누어지고 이걸 반 들어가죠. 12개 들어 있으니까 6개 낫게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갔죠. 이런 정보가 일렉트로닉 파라미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런 라이브러리에 구분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로직에서 불러쓰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낫게이트가 다 낫게이트가 아니네. 자세히 어디가 아니죠? 여기 봐요. 1번, 3번, 4번, 5번. 이 속에 들어 있는 거를 나름대로는 이 속에는 몇 번째 낫게이트를 쓰는지를 얘가 구분을 해주네. 우리가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패즈 로직에서 내부적으로 즉 라이브러리 정보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있죠. 이걸 하나하나 다 그려줘야 되나? 그려줘도 되죠. 앞에서 강조한 거 하나 있었죠. 위자드라고 있었죠. 마법사.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지정만 하면 되겠죠.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파트 타입 샘플 한번 살펴봤습니다. CA 데칼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CA 데칼. 여기 설명을 적어 놓기로 해로도에 입력되는 부품은 여기 있죠. 그 부품의 속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그 그림을 CA 데칼이라고 한다. 부품의 속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심벌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일반적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다 심벌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심벌을 끌어내.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그림을 끌어내라는 거거든요. 도형을. 그 속에 그림이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부품에는 꼭 단 한 개의 CA 데칼이 있어야 됩니다. 스키매틱 에디터 페이지 로직에서 어떤 부품을 불러내는데 낫게이트가 밑에 그림 있네. 낫게이트가 보통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거 말고 뭐 우리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낫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꼭 하나만 필요하다. 이런 그림으로 쓰는 것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이 그림은 페이지에서 쓸 때 CA 데칼은 한 부품에 대해서는 한 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하는 거 이 낫게이트죠. 낫게이트 TTL IC 번호가 7404죠. 7404 IC 속에는 낫게이트가 몇 개 들어있더라? 여러 개 들어있죠. 한번 떠올려 봐요. 이렇게 TTL IC가 있죠. 여기 핀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도 핀들이 붙어 있죠. 대칭되게 들어 있겠죠. 그럴 때 이 속에 낫게이트가 하나가 아니라 보통 뭐 6개 또는 8개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이 속에 있는 낫게이트 중에 몇 번째 낫게이트를 쓰는지는 어떻게 알죠? 그게 이 앞에 있는 터미널 넘버 이걸로 구분을 합니다. 핀이 입력과 출력인데 굳이 번호를 쓸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런 표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숫자 앞에 우물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번호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우물정자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쓰고 일반적인 문서 기술 문서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우물정자가 들어가고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번호구나 1년 번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된 거,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양이죠. 이 모양이 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하죠? 낫게이트야, 버퍼야, 이런 생각하죠. 부품 이름할 때 낫게이트하고 인버터는 동일한 말입니다. 낫게이트 연산식의 기호를 얘기하는 거, 인버터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버터는 끝에 가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달려 있죠. 요게 없으면 버퍼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거는 버퍼죠. 이거는 여기에 동그라미, 이거는 낫게이트, 이걸 인버터라고 하죠. 버퍼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산을 하질 않지만 낫게이트는 값을 거꾸로 바꿔주죠. 참은 거짓, 거짓은 참으로 바꿔준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그리는 게 한 단계예요. 그리고 이 전체 그리는 게 두 번째 단계. 요 밑에 동그라미의 선만 또는 왼쪽에 핀만 그리는 걸 핀 데칼이라고 하고요. 이 전체를 CA 데칼이라고 합니다. 이 핀들이 여러 군데 많이 쓰다 보니까 분해해가지고 구성 요소를 분해해서 중복성이 높은 걸 따로 등록을 시켜놓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신호의 종단, 끝단이라는 의미로 터미널이라는 말을 씁니다. 터미널이라는 말 우리 어디서 썼죠? 버스 터미널 이런 말 쓰잖아요. 실생활하다 보면 웃긴 건데, 버스의 종점, 고속버스의 종점은 터미널인데 마을버스의 종점은 뭐라고 해요? 마을버스 터미널이라는 말 쓰지 않죠? 습관이거든요. 마을버스 종점도 터미널이죠. 거기가 종점이고 거기서 다 내리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속터미널 내려서 다 내리죠. 또 타기도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전자부품이나 회로에서도 어떤 신호값, 즉 승객이 다 내리거나 다 타는 그 부분을 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터미널을 표시하는 그 부품은 그냥 전선 하나로 됐으면 터미널 또는 핀이란 말을 쓰고요. 여기도 핀이란 표현을 썼죠. 아니고 이런 핀이 덩어리로 뭉쳐 있고 이게 케이스가 있는 어떤 부품 형태를 갖춘 커넥터라고 하죠. 다 같은 용도,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구분하는 이름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삼각형 모양을 그래픽 심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끝에 달린 핀을 터미널 핀 또는 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핀 번호를 가지고 우리 터미널 넘버라는 표현 잘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뭔지는 알고 있고, 그림을 이해하려고 붙인 이름이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해만 됐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름이 이건 터미널 핀이야, 이게 터미널 넘버야, 핀 넘버 구분 안 해도 돼요. 같은 소리예요. 회로만 잘 그리고 그린 회로가 잘 동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수업은 암기 과목 아닌 건 알죠? 사용법을 익혀서 원하는 회로를 빨리 그리고 나중에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면 좋지만 몰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CA 데칼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의 사항은 또 나오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있네. CA 데칼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핀 데칼 만드는 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핀 데칼은 핀의 모양 이야기합니다. 아까 봤던 요 낫게이트의 이거나 또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나 요거 삼각형 아니에요. 삼각형을 뺀 요 핀들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통 어디서 만들면 파트 에디터에서 작업을 합니다. 파트 에디터. 이거는 어디에 있냐고 하면 페이지 로직 안에 있습니다. 페이지 로직 안에 툴이란 메뉴에 들어가면 파트 에디터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걸 선택하고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프로그램 안에서 거기서 또 다른 걸 실행해서 또 다른 모드로 바뀝니다. 화면도 조금 변해요. 초보자는 잘 모르죠. 메뉴도 바뀌어요. 툴바도 바뀌고요. 그리고 일리 들어가면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파일에 뉴라는 걸 선택을 하면 무엇을 만들 건지를 또 선택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파트 타입, 커넥터, CA 데칼, 핀 데칼 네 종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오늘은 CA 데칼하고 핀 데칼 만드는 걸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로직에서 툴에 들어가서 파트 에디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고요. 바뀐 화면에서 파일에 뉴를 눌러주면 이런 창이 나와서 무슨 작업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도 나오니까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창이 새로 열리면 이 그림이 이게 화면에 표시가 되거든요. OK 누르면 그때 이거는 그 그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그림에는 이런 정보를 넣어달라. 이름, P는 핀네임, 네트 연결된 네트네임, 타입, 수압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요. 어쨌든 정보가 많이 들어가네. 먼저 한번 봅시다. 지금 핀 데칼 만들기 첫 번째 단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핀 데칼에 대한 정보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페이지 로직에서 툴 메뉴 속에 들어간 파트 에디터가 있다고 했고요. 그걸 누르게 되면 파트 에디터 모드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화면이 바뀐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뉴를 눌러서 어떤 종류의 데카를 수정하는지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작업 중이에요. 가능하면 설명을 들으면서 옆에 페이지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걸 실행시켜서 보면서 따라하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하는 거 우리 2D 라인을 먼저 그릴 겁니다. 2D 라인은 선이죠. 선 2차원 선. 점이면 1차원인데 선이니까 선 그리기 할 겁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툴바 있거든요. 이런 툴바 이거 쓸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조정할 겁니다. 그리드 G20 그럼 그리드를 20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그리드 GD20, G20 이렇게 설정합시다. 모듈리스 커맨드라는 것도 이야기했죠. 많은 기능이 제공되는데 키보드만 갖고 쓸 수 있게 해준 것들이다. 왜?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는 거는 요거 그릴 겁니다. 요거 별거 아니 요거 하나 그릴 거거든요. 여기 이 요소도 둘로 구분을 합니다. 선과 동그라미로 구분할 겁니다. 선부는 좌표 00에서 160의 0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180에서 200까지 중심점 잡고 잡아당기면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이때 이 선분을 갖다가 메뉴상에서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 그리고 원은 서클이라고 합니다. 패스가 요 선이 되는 거고요. 서클은 요 동그라미가 됩니다. 기억해 주고요. 메뉴에서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 밖에 또 정보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글씨를 이렇게 배치하는데 지금 핀 데칼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툴바에 모두 선택하면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해서 이동할 수 있게도 되고요. 또 모양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좌우로 대칭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대상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회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로테이트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90도씩 탁탁탁 돕니다. 그리고 호리존탈 저스티, 그 다음에 버티컬 저스티파이 이게 누르게 되면 정렬하는 겁니다. 저스티 정렬, 수평으로 맞출 거냐 수직으로 맞출 거냐 뭐 별 티 안 납니다. 이런 걸 합니다. 맞추는 거고요. 라벨 위치를 조정할 때 전체 내용이랑 전체를 조정할 땐 선택하고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쓰면 돼요. 이런 기능들은 요 메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라벨이 되고 텍스트가 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테두리 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 메뉴가 나와서 거기서 선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배치된 것들을 여기 체크된 것 같이 갖다 놔 주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또 한번 클릭하면 배치가 됩니다. Select Place. Place는 배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 각각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이고 색깔이 틀려서 보이지 않는군요. 색깔 바꿔주고. 예. 이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여기 보여준 이 그림과 동일한 위치에 갖다 놔 주십시오.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 핀 데카를 갖다 놨을 때 화면에 이 글씨는 잘 안 나오거든요. 없으면 안 나오고 있으면 나옵니다. 나중에 이걸 선택을 할 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름 요거만 선택이 됩니다. 요 핀을 딱 선택을 하면은 그럼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데 그럴 때 조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규칙을 좀 잡고서 해야지 나중에 마우스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 작업이 끝나면 이름은 핀 아웃이라고 저장을 할 건데 저장된 라이브러리는 우리 연습하는 스타디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없으면 딴 데 저장해도 되고요. 저장된 곳이 어딘지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늘은 다 스타디로 합시다. 지금 핀 데칼 만드는 방법 설명하고 있고요. 하는 과정 중에 기능들 어떻게 조작해야 된다,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 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실습으로 배치해 놓기. 예, 봅시다. 실제로 하는 거 동영상으로 간단히 해놨거든요. 살펴보기 바랍니다. 핀 데칼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로직 쓰고 있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버전 틀려도 상관없다는 얘기 몇 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핀 데칼 만드는 거는 페이지 로직 이 창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해야 돼요. 어디 들어가죠? 툴에 파트 에디터 들어가요. 요거 지금 작업하는 거는 지금 무슨 작업하는지 제목 한번 달아주려고 그래요. 핀 데칼 만들기 첫 번째 경우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런 기능을 써봐야지 익숙해지거든요. 핀 데칼 만들기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파일에 메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툴에 파트 에디터를 씁니다. 툴에 들어있는 파트 에디터 기능을 써서 우리는 할 거거든요. 파트 에디터 선택 잘하게 됩니다. 그럼 화면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파트 에디터 선택하면 화면 다 바뀌었어요. 메뉴 툴바 싹 바뀌었고요. 요 흰색 점이 뭐죠? 원점 좌표값 00. 오른쪽 밑에 있는 요 좌표값도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작업을 하면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늘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 요거 잊지 말고 봐야 되죠. 그리고 현재 무슨 상태에 있는지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예. 화면이 뭐 자동으로 해놨더니 막 넘어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예, 파일에서 New 눌러야지 내가 무슨 작업을 할지 선택을 합니다. 이 창에서는 핀 데칼, CA 데칼, 커넥터, 핀 타입 등의 데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파트 에디터에 들어와 있어요. 파트 에디터, 여기 파트 에디터. 예, 그래서 핀 데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예, 핀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이런 것, 핀 선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죠? 좌표값들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좀 올려줄게요. 예, 좌표값. 이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끌어내면은 위치, 마우스 커서 어디 붙냐 결정이 돼서 좌표값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2D 라인 쓸 겁니다. 2D 라인이면 선 그리는 거죠. 선택하면 여기에 상태표가 상태 등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작업 중이라는 소리죠. 그리드 맞추겠습니다. 그리드 20. 그리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드, 디스플레이 그리드.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 걸 바꿔서 2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드는 스냅에 영향을 주거든요. 마우스로 작업을 할 때 어느 단위로 움직이는지. 선 그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패스 지정하면 나오고요. 여기 원점에서 아까 00에서 160까지 간다고 그랬죠. 틱 클릭하고 쭉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좌표값 잘 보고요. 220이 아니고 160에 0에서 마우스 틱 클릭하면 노란색 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핀이 완성된 거면 이게 답니다. 좀 서운하네. 하나 더 만듭시다. 서클. 아까 동그란 것도 붙었잖아요. 서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나온 메뉴에서 서클이라는 걸 선택하고 좌표값은 180에 0을 클릭하고 잡아당기면 중심이 되는 중앙이 되면 생기죠. 200에 0에 놓게 되면 반지름이 20인짜리 원이 만들. 이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네. 이게 핀이에요. 핀. 이렇게 동그라미 나온 건 모드가 안 빠져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ESC 눌러주면 됩니다. 내가 굳이 화면에서 팝업 메뉴를 올린 거는 ESC 버튼 누르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정보들, 라벨들은 적정한 위치에다 배치해주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나랑 동일하게 배치해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림 그린 다음에 선택할 때 이 위치를 클릭하면 이 정보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랑 동일하게 하면 돼요. 이 찌꺼기들은 뭘까? 그렇죠. 리드로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키보드 엔드키를 직접 눌러도 되고요. 뷰에서 리드로 눌러주면 찌꺼기는 사라집니다. 컴퓨터 성능에 따른 거고요. 신경 쓸 건 없죠. 엔드키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다 작업이 됐으면 어떡하죠?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할 때 어디 할까요? 쭉 가보면 내가 작업하는 스타디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폴더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위치 라이브러리 아까 만들고 들어왔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핀낫 핀낫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건 스타디라는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될 겁니다. 대소문자 크게 구분 안 합니다. 저장이 됐으면 저장된 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파일에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면 일단 라이브러리 선택해야 됩니다. 스타디에 저장했죠. 데칼에 있나? 데칼 눌러줘. 데칼 없습니다. 어디 갔지? 파트 없습니다. 로직. 로직에 들어있네. 페이지 로직에서 쓸 거니까 로직에 들어있구나. 즉 상징적인 그림들은 다 로직에 들어갑니다. 됐으면 오케이. 그리고 빠져나갑시다. 페이지 로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파트 에디터에서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확인해도 들어있습니다. 로직에만 들어있죠. 즉 라이브러리는 모든 페이지 소프트웨어가 다 갖다 쓰는 그런 공통된 정보가 들어있는 것. 도서관에 너도 다 가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페이지 로직 스키매틱 디자인하는 창. 이건 라이브러리 창. 라이브러리는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이제 CA 데칼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CA 데칼. 핀 데칼. 앞에 한 건 핀 데칼입니다. 핀 데칼이 뭐죠? 핀 데칼. 핀 모양. 요거는 그럼 CA 데칼은 이제 부품 모양 전체 답니다. 실제로 페이지 로직에서 사용하는 그 심벌 모양 통째로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 나오네요. 저항이면 이 그림이 다 들어가야 되죠. 앞에서 우리가 핀 데칼에서 그린 거는 요 핀만 만든 겁니다. 또는 요 핀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전체는 CA 데칼에서 하는 겁니다. CA 데칼에서. CA 데칼은 또 이 그림 전체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레퍼런스에서 이건 실제로 페이지 로직에 부품을 배치하면 나오는 정보거든요. 부품 번호입니다. 고유 번호 아니고요. 시리얼 번호는 일렬 번호가 들어갑니다.
고유 이름은 요거죠. 이건 저항 이게 R 붙었고요. 8분의 1 와트짜리 용량은 5kg, 5kg 오음짜리라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속성. 그리고 요 부품 이름을 파트 R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R 8분의 1 명확히 이거 허용 오차니까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가 이런 이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에디터에 들어가면 이 이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CA 데칼 만드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설명.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요번에는 위자들 쓰는 걸 할 겁니다. 위자들 써가지고 요 위자들하고 돼 있죠. 위자들을 써가지고 보다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왜? 되게 많거든요. 핀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언제 다 그려? 그래서 위자들 누르게 되면 이 그림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사항들, 전체 박스의 크기, 그다음에 왼쪽 핀, 오른쪽 핀, 위에 핀, 아래 핀을 개수만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훨씬 좋죠. 손으로 직접 안 그려도 된다는 거. 그다음 C 데칼 만들기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아까 위자드 써서 이 그림을 그려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 핀들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이 핀들. 근데 요거는 자동으로 생성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얘는 자동이 아까 위자드에서 만든 게 얘거든요.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은 핀을 하나도 안 달아줬죠. 그래서 오른쪽 이거는 우리가 직접 달 겁니다. 그걸 하는 기능이 add terminal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핀 데칼은 핀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리고 이 글씨 모양이 좀 위치가 마음에 안 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미러 기능 써가지고 이쁘게 꾸미는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만드는데 이걸 핀을 여기에 지금 8개를 달아줄 거거든요. 8개를요. 이걸 다는 방법은 하나씩 갖다 다는 방법이 있고 복사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자동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려고요. 요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복사로 스텝 앤 리피트해서 자동 쫙 붙이는 거거든요. 훨씬 편하죠. 요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데 그때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몇 개, 7개 추가해 달라고 나올 겁니다. 요거 잘 기억했다. 꼭 써보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 add 터미널 기능 설명 가볍게 했습니다. 동영상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좀만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 왼쪽 밑에 있는 요 핀 데칼을 바꿔줄 거거든요. 핀 데칼이 뭐죠? 핀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동그라미가 달린 낫게이트가 달린 이거 우리가 만든 거죠. 여기 핀 낫 이거요. 요걸로 바꿔주는 작업도 할 겁니다. 이때 쓰는 기능이 change 핀 데칼이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왼쪽에 있는 얘는 add 터미널이죠. 앞에 거 왼쪽 거 붙이는 용도로 썼죠. 얘가 요거 그리고 얘는 이거 수정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이때 change 핀 데칼이란 메뉴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줄 하나가 또 있네. 삭제하기. 아까는 계속 붙이는 것만 했었죠. 이제 삭제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툴바에서 딜리트 버튼 요 X자 있죠. 요거 이걸 누르고서 해당하는 걸 클릭을 딱 하면 사라집니다. 단순하네. X자 누르고 선택하면 사라집니다. 또는 이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됩니다. 삭제할 때는 여기 딜리트 버튼 누르고 대상을 선택해 준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CA 데칼 만드는데 핀 배치하는 거 설명했고요. 지금 거는 핀을 삭제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저장을 해야죠. 한번 그리고 말 건 아니죠. 저장할 때는 스타디라는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주기 바라고요. 이름은 874-256이라고 저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라이브러리 이름,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파트 이름이 되는 거죠. CA 데칼 네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파트, 특정한 부품에 대한 정보죠. 그러니까 파트 네임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작업이 끝나면 꼭 저장을 해야 하는데 저장된 라이브러리는 스타디라는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앞에 설명한 C 데칼 만들기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칼 만들기는 파트 에디터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거 누르지 말고요. 보자. 저 그리드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드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지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버전 옛날 거 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혹시라도 화면이 좀 틀려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거는 파트 에디터 메뉴입니다. 파일에 있지 않습니다. 툴스에 보면 파트 에디터라고 있고 들어가면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좀 바뀌었죠? 뭐 크게 못 느끼겠네. 그리고 이거 할 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게 있었죠. 여기서 꼭 확인할 때 그림 그릴 때는 이 두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좌표 나오는 부분하고 지금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꼭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파트에서 툴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뉴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 거 알죠? 또 바뀌어요. 들어와서 또 바뀌죠. 이때는 파트 타입이냐 커넥터냐 CA 데칼이냐 핀 데칼이냐에 따라서 화면이 틀려집니다. 요번에 우리는 뭐 할 거죠? 핀 데칼 아니고요. CA 데칼 할 겁니다. CA 데칼에 들어가는 기본 정보를 표시하는 라벨들이 나왔습니다. 툴바 변해 있죠? 하나가 더 추가됐네. 심벌 에디팅 툴바. 심벌을 편집할 수 있는 툴바가 들어있네. 에디터 툴바도 있고 에디팅 툴바도 있고 장난 같은데. 여기서 우리 위자드 쓸 겁니다. 위자드 마법사 아주 좋은 거죠. 도우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에드 터미널, 그다음 체인지 핀 데칼 요 세 아이콘 쓰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CA 데칼 위자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도형 이 그림이 나올 건데 이걸 좀 그리는 역할을 여기다 옵션을 주자는 겁니다. 폭은 800에 200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핀들 나죠. 레프트 핀, 그 다음에 라이트 핀, 어퍼 핀, 그 다음 로우 핀 나오죠. 핀 방향입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우리는 왼쪽에만 19개의 핀을 달아줄 겁니다. 왼쪽에만 19개.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빨리 누릅시다. 눌러서 해도 되고 직접 숫자를 넣어도 됩니다. 여기 19개 생성된 거 봤죠? 그리고 이 위쪽, 오른쪽, 아래쪽은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렇게 틱틱 0으로 만들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안 됩니다. 위쪽에 있는 거 없애고 싶어. 이것도 밑에 버튼 틱틱 누르면 없어졌죠. 한번 밑에 올려볼까? 밑에 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 눌러보면 0 되기도 하고 누르면 나중에 해보죠. 숫자 증가시키면 핀은 늘어납니다. 어쨌든 CA 데칼 위자드를 써가지고 기본 모형을 배치했습니다. 나왔네요. 19개 핀이 배치된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면 이렇게 자동 생성해도 되는 거죠. 훨씬 좋네. 그럼 요번에 데칼의 오른쪽에다가 핀 붙이는 거 하면 이거는 애드 터미널 쓴다고 그랬습니다. 애드 터미널. 여기에 이제 핀을 8개 배치할 겁니다. 어떻게? 애드 터미널 누르면 창이 나오고요. 핀 데칼 브라우저 핀의 모양이 들어 있는 거죠. 요 모양. 요 모양도 있고 요 모양도 있네요. 일단 메뉴에 핀 선택했습니다. 글씨가 왼쪽에 붙어서 붙이면 글씨가 오버랩 돼 버리네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 미러 눌러주면 글자가 오른쪽으로 딱 이동이 되죠. 오케이. 거기서 틱 클릭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눌러서 한번 확인해 봐요. 붙입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애드 터미널 누르면 핀 데칼 위자드 브라우저가 나오고 여기서 핀 선택하면 이렇게 커서부터 붙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번 눌러서 하면 되게 커서 끝에 붙었기 때문에 클릭만 딱딱딱 원하는데 해주기만 쭉 들어갑니다. 별거 아니네. 그리고 이름은 자동으로 20, 21, 22 순서대로 붙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캔슬 시킨 거는 키보드 ESC 누르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왼손으로 딱 메뉴 들어가지 말고 ESC 눌러버리면 편합니다. 이제 왼쪽 밑에 있는 두 개의 핀에 대해서 핀 낫, 즉 데칼을 바꿔봅시다. 핀의 모양을. 이건 체인지 핀 데칼이라고 있습니다. 애드 터미널 아니고 체인지 핀 데칼입니다. 지금 핀으로 되어 있는데 핀 낫으로 바꿀 겁니다. 버블이 없고 있고 요 차이입니다. 오케이 누르면 바뀌었죠. 왜 바뀌지? 선택하고 체인지 핀 데칼 눌러주고 골라주고 오케이 누르면 바뀝니다. 특별한 거 없네. 선택하고 선택하고 명령 주고 골라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또 할 게 뭐 있나? 오른쪽에 핀 8개 달아줬고요. 마우스 끝에 클릭. 그리고 왼쪽에 핀 데칼 바꿔줬고요. 네 번째 거 삭제하기로 했죠.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버리면 바로 사라집니다.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저기 사라졌죠? 여기 찌꺼기는 없애버리면 되죠. 이렇게 리드로 시키면 엔드키 누르면 없어지고요. 별거 아니네. 오른쪽에 핀 8개 배치했고요. 왼쪽에 핀 데칼 바꿔봤고요. 또 하나 삭제도 해봤습니다. 오케이. 다 됐으면 저장해야죠. 파일에서 세이브.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뉴 데칼로 되어 있네. 여기도 뉴 데칼 되어 있네. 저장이 안 되면 여기 우물정자 나오는 건 알죠? 여기다가 87C256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256비트짜리.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스타디로 하기로 했죠. 메뉴로는 스타디. 오케이. 이렇게 누르고 끝내지 말고 꼭 라이브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라이브를 들어가서 있는지. 있죠. 진짜 있네. 여기 아까 만든 핀낫. 데칼이나 파트나 라인은 없습니다. 로직에 들어 있습니다. 그림 정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들어 있네. 그리고 빠져나갑시다. 어떻게 하죠? 파일에서 엑시트 꼭 눌러야 빠져나갑니다. 안 빠져나오고 작업하면서 그림이 이상해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꼭 빠져나가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열어봐도 동일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정보는 패즈 어느 소프트웨어에 가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르게 되어 있죠. 골라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막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패저의 작업 환경, 부품 제작하고 편집하기, 부품 삽입하고 편집하기, 신호선 연결, 버스선 연결, 또 물론 수정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변경, 규칙은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레포트하고 넷리스트 파일을 설정하기, 물론 출력도 해봤죠. 그리고 패즈 로직의 OLE 기능을 이용해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PDF 파일 출력만 해봤었죠. 이렇게 해서 패즈 로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듣고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패즈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PCB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다. 그걸 좀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때 학교에서 배운 이런 기능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